집값은 우상향을 띠며 상승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결국엔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집값이 하락하니 이제는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반등,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가격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띠며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게 돼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999년 통계 집계 이래에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면서 연평균 7% 이상의 우상향을 띠며 가격이 상승해 왔습니다. 통계 직전에도 마찬가지 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공존한 상황에서 우상향을 띠며 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었죠. 우리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지금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며 지금 집값이 약 40억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값은 우상향을 띠며 상승한다. 이건 우리나라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영국계 글로벌 부동산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의 보고서 자료를 보게 돼도 2023년 전 세계적인 집값이 67% 이상 상승해 왔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게 돼도 지금 OECD 전 세계적인 국가에서도 지금 5년, 10년치의 가격 변동률을 보게 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승해 왔습니다. 이건 역사상 우리 인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불패 신앙 25년째 연평균 7% 정도 올라갔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25년 동안 연간 상승폭은 약 30%까지도 기록한 상황에서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여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통계 공개 이래에 수도권 집값은 18년 동안 상승해왔고 나머지 7년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은 오를 때는 많이 올라갔고 내릴 때는 소폭 내려왔습니다. 18년 가운데 두 자릿수 대의 상승폭을 경험한 경우에는 약 6번 정도가 되어 왔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02년이었고 약 29.2% 정도의 큰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집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대부분 전년 말 대비 1에서 3% 수준밖에 떨어지지 못했고 가장 큰 하락폭이 있었던 시기는 지난해였죠.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8%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연평균 이렇게 7% 이상 상승해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영국계 글로벌 부동산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의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 가격 상승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은 연간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주택가격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상승하고 있고 시장의 67% 이상이 2013년 4분기 가격 상승을 목격했다. 이는 2013년 1분기 4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43% 이상이 최대 5%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18%는 5% 이상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집값 상승의 수치입니다. 자, 주요 도시 가운데 터키가 주요 도시 가운데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성장은 광범위한 경제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국가는 뭐 아르헨티나도 있지만 터키 시장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호주 시장도 마찬가지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1%, 10%, 9%의 강력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주택 재고가 부족해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성장률이 약 7%를 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반면에 약세장이 형성되고 있는 주요 도시로는 유럽 국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룩셈부르크 시티, 리옹 같은 이 도시들은 지수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비유럽 도시로서는 홍콩, 그리고 중국의 선전, 그리고 한국의 서울이 순위에서 가장 약한 20개 도시로 지금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시장이 집값이 많이 상승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굉장히 낮은 수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와 2025년까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에는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매물로 내놓으려는 매도자들의 주택 재고 증가와 함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안정될 수 있다. 글로벌 도시 주택 시장은 2023년 4분기까지 12개월 동안 연평균 3%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며 올해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 재고 증가는 연말까지 가격 상승의 부담을 조금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나라의 2013년 기준 연간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거 도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게 상승한 도시는 터키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자, 터키 앙카라라는 수도가 있죠. 92.2%가 나왔습니다. 2013년 기준에서 굉장히 폭등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들은 집값 상승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스탄불도 마찬가지 61.7%가 나왔습니다. 또 폴란드의 바르샤바라는 또 수도가 있죠. 23.5%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19.4%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그레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인데 12.1%가 나왔습니다. 또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도시가 있죠. 11.1%가 나왔고요. 발트 3국의 지역인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라는 또 주요 수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1%가 상승했고요. 또 호주 지역에 퍼스라는 지역이 있죠. 10.8% 상승이 나왔다. 또 그리스의 아테네도 10.7%,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라는 도시도 9.7% 상승이 이어졌다. 또 호주의 시드니 9.2%, 그리고 이제 미국 도시들이 주요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8.7%, 그리고 인도의 벵가루라는 지역 일대가 8.7% 상승이 이어졌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8.4%, 시카고, 그리고 마이애미, 뉴욕, 보스턴 같은 지역 일대들이 7에서 8%의 높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큰 폭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주요 우리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도 한번 보게 되면 일본의 도쿄 지역 일대가 지금 5.7% 상승을 해왔습니다. 5.7%, 26위이죠.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도시가 4.5% 상승을 해왔습니다. 베이징 1.7%, 대만의 타이페이 1.5%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 수도 지역 일대는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다. 그리고 부산 지역도 마이너스 7.1%, 홍콩도 마이너스 7.2%입니다. 107위까지가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주요 도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13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됐다라고 느꼈던 분들 입장에서 앞에 보신 지역들이 있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거의 4에서 8%의 높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 일대가 거의 10% 이상 높은 상승을 이어가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의
국가 지역 일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13년 연평균 변동률을 보게 되면 터키 지역 일대가 75.5%로 가장 높죠. 그리고 폴란드 13%, 또 콜롬비아 12.4%, 그리스 11.8%, 크로아티아 10.9%, 불가리아, 멕시코, 타이완 지역 일대가 거의 10% 수준의 상승을 해왔습니다. 또 인도 지역 일대, 말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지역 일대도 함께 지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 1번을 보게 되면 1번이 4.9%, 2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5% 26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나라들,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조금 낮은 수준의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토연구원의 OECD 글로벌 주택가격 5년 동안 집값 변동률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캐나다 지역 일대가 5년 동안 집값이 38.3% 상승을 해왔다. 미국은 58.8%, 멕시코는 49.5%가 상승됐고요. 영국은 25.7%, 스위스는 25.6%, 프랑스도 21.8%의 상승이 나왔고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도 22.6%, 그리스도 23.5%, 그리고 터키도 852.7%의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11.9%, 호주 29.8%, 우리나라는 부동산원의 통계 집계를 보게 되면 5.9%고요. KB 통계 집계를 보게 되면 17.8%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17.8% 상승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5년 동안 집값 상승세와 함께 여러 전 세계적인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폭이 컸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나라의 집값 상승이 훨씬 더 커왔다. 자, 그리고 더 폭넓게 보면 OECD 글로벌 주택가격 10년 동안의 집값 변동률을 한번 폭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95.1%, 미국은 107.4%, 멕시코 112.9%, 영국 66.3%, 스위스 42%, 프랑스 27%, 그리스 34.4%, 노르웨이 53.1%, 터키 1579.6%, 중국 54.8%, 호주 71.8%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얼마나 상승해왔냐? 부동산원의 통계 집계를 보게 되면 15.5%입니다. 더 보수적으로 봐서 KB 통계를 보더라도 32.7%입니다. 자, 10년 동안 아무리 많이 올라서 KB 통계 집계를 봐서 32% 상승을 해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2023년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락했고 대부분의 국가에선 다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하위권에 속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 집값 누가 사?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싼 나라들도 많고 집값 상승폭이 큰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지금의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결국엔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할 거다, 집값이 하락하니 이제는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주장에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만약에 그런 심리를 갖고 그렇게 실행을 하신다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과 자산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양극화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모든 자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띠며 가격이 지속적 상승을 해오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